흉기에 찔린 79세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남성은 안으로 들어가 유리 출입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잠긴 출입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문이 부서지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요한 추격은 정말 그날 처음 시작된 일이었을까요? 오늘의 기록은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사건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방설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위층에 살던 79세 남성이었어요. 공사는 갑자기 시작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미리 안내됐고 싱크대 아래 난방 분배기와 관련된 작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 살던 당시 47세 양민주는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며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의 손에는 이미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민주는 위층에서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집 밖으로 빠져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양민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 출입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을 관리사무소 출입문으로 몰아 잠긴 문을 부순 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달아나고 관리사무소 문까지 잠갔지만 양민준의 행동은 그곳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뒤쫓은 과정과 차량까지 이용한 행동을 근거로 이 범행에 계획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준과 피해자 가족의 갈등은 사건 당일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양민준은 약 10년 전 아래층으로 이사왔어요. 그리고 5, 6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족은 양민준이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와 거실과 베란다를 살펴본 적도 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부부는 주로 아침에 외출해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을 했고 집안에는 운동기구처럼 큰 소음을 낼 만한 물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양민준은 공사 소리뿐만 아니라 문을 여닫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도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유족이 전한 요구 중에는 밤에는 화장실 물도 내리지 말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은 관리사무소에도 상담했지만 실제 소음 측정이나 분쟁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일기장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평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전인 2022년 6월 피해자의 가족은 양민준이 현관문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양민준이 집을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다시 찾아오면 영상을 남겨두라는 안내를 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어요. 영상 속 양민준은 현관문 앞에 서서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피해자 집에서는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양민준은 약 8분 동안 물러서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그보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출동은 현장에서 양측을 분리하는 데 그쳤고 지속적인 보호나 사후 관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2025년에도 신고는 계속됐습니다. 10월에는 피해자 가족이 누군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다며 신고했고 11월에는 양민준이 윗집의 소음 문제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2025년에 두 차례 신고만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2년에도 두 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보도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이 조회할 수 있는 112 신고 이력은 최근 1년이었고 신고 기록의 보관 기간도 3년이어서 과거 신고가 최근 상황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과거 기록이 모두 연결됐다고 해서 사건을 반드시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대를 향한 반복적인 항의와 위협이 있었지만 각각의 신고는 하나의 위험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까지도 공공근로를 이어갔고 파크 골프 관련 활동을 준비하며 바깥 생활을 계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아래층 주민이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했고 결국 자신의 집에서 공격받은 뒤 관리사무소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2025년 12월 11일 충남경찰청은 양민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이 고려됐고 양민준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검찰로 송치된 양민준은 유족에게 죄송하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도 모르겠고 취재진이 몰린 상황도 꿈처럼 느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층간소음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마치 자신에게 갑자기 벌어진 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범행의 책임을 소음과 사회 문제로 돌리는 듯하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2026년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양민준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양민준이 2019년부터 뇌전증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발생 사흘 전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판단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민준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민준은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달아나자 뒤를 따라갔고 출입문이 잠겨있자 차량으로 문을 부쉈습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양민준은 차량을 움직이기 전 진행 방향에 있던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사라진 뒤 차량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동이 양민준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준은 2차 공판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사과했습니다.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형사 공탁도 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공탁금은 처음 3천만 원이었다가 선고를 앞두고 8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유족은 공탁금을 받지 않았고 양민준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그가 범행의 원인을 공사소음과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검찰은 양민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30년 동안 부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2026년 7월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유족 주변 100m 안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은 점, 잠긴 문을 차량으로 부순 뒤에도 공격을 계속한 점을 근거로 범행에 계획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요구한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징역 25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선고 직후 보도를 기준으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층간소음으로 벌어진 살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은 것은 사건 당일 공사소음에서 시작된 한 번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 집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소리, 밤에 화장실 문을 내리는 일까지 항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 신고도 있었고 관리사무소 상담도 있었으며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는 영상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호는 하나의 위험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신고와 경고가 있었는데도 왜 이 위험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까지 카디 아카이브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